서울역 대합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여자가 쓸쓸히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란, 62살이었다. 손에 든 기차표는 강릉행 무궁화호 561호차, 출발 시간은 밤 11시 30분. 표를 산 것조차 충동적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렇게 집을 나올 줄 몰랐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남편 박태준의 목소리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벽에 부딪히는 텅 빈 공 소리처럼 메말라 있었다. 넌 평생 불만만 늘어놓고 살았어.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편하게. 그 말이 혜란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혔다. 편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반찬을 차리고 똑같은 소파에 앉아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 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그나마도 밥만 먹고는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간다. 혜란은 문득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저 존재만 하는 사람. 기차는 정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벌써 3통이나 와 있었지만 그녀는 전원을 꺼버렸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혜란이 고개를 들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스웨터에 베이지색 바지, 단정하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 네. 죄송해요. 혜란은 얼른 가방을 옮겼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기차 바퀴가 철로를 구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혹시 강릉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특별한 볼 일은 없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져서요. 혜란의 대답은 솔직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직에서 은퇴했어요. 정혜란입니다. 저도 곧 은퇴 예정이에요. 보험회사에 다녔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인수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혜란은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체념과 온기가 동시에 배어있는 눈빛이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밤 기차를 타신다고? 인수가 물었다.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하지 않고 나왔어요.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 텐데. 당신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고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사실 말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듯 했지만 기차가 경기도를 벗어날 무렵부터는 조금 더 진솔해졌다. 마치 어둠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는 것 같았다. 기차가 충청도를 지나며 밤은 더욱 깊어졌다. 객차 안의 승객들은 대부분 잠에 빠져들었고 혜란과 인수만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늘 뭔가에 막혀 있어서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답답했어요. 마치 터널 속에서 평생을 보낸 기분이랄까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 언제부터인가 제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매일이 달랐는데 이제는
인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헤란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분필가루와 볼펜 잉크에 물든 채로 평생을 보냈을 그 손이 지금은 무엇을 잡고 있을까? 자신처럼 허공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몇 명 있으세요? 헤란이 물었다. 아들 하나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긴 한데 언제부터인가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가 되었어요. 당신은요?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요. 손자, 손녀도 있는데 요즘 애들은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친숙한가 봐요. 헤란의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기차는 강원도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깊은 산자락들이 실루엣처럼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점점 더 깊어졌다. 사실 제가 오늘 집을 나온 건 남편과 싸워서예요. 헤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30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그분 말로는 제가 평생 불만만 늘어놓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제 아내도 비슷한 말을 자주 해요. 당신은 항상 우울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든 생각인데 우울한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것이. 헤라는 인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누구도 자신의 우울함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모두 극복하라고 긍정적으로 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런 말들은 때로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이때 헤란의 핸드폰이 진동을 시작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헤란은 전화를 바라보다가 전원을 다시 껐다. 받지 않으셔도 되나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었으면 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저 자신이고 싶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평생 선생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차 매점에서 파는 종이컵 커피를 사온 인수가 헤란에게 한 잔을 건넸다. 컵을 받는 헤란의 손끝이 인수의 손가락에 스쳤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의식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떨림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헤란이 말했다. 그 감사는 커피 한 잔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우울과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이 만남 자체에 대한 감사였다. 기차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다. 역사를 나서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헤라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에 가슴이 뛰었다. 소금기가 섞인 공기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인수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정한 곳은 없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럼 함께 바다를 보러 가실래요? 저도 혼자 가기는 좀 그렇네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경포의 변으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새벽에 바다를 보러 가는 중년 남녀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포의 변에 도착하자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동해가 눈앞에 나타났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다. 헤라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평선이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정말 끝이 보이는 풍경이네요. 헤란이 말했다. 두 사람은 백사장의 나무 벤치에 앉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평생 혼자였던 것 같은 기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분이었어요. 인수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하고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헤라는 인수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저도 똑같아요. 가족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할 것도 없는 마치 집안의 가전제품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인수가 물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들이 독립할수록 저는 점점 더 필요 없어졌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오늘만은 그냥 제가 한 사람의 여자이고 싶어요. 헤란이 갑자기 말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혜란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요. 인수는 헤란을 바라보았다. 새벽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본 순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나이가 새긴 주름들조차 그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 선생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냥 김인수라는 한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욕정의 포옹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포옹이었다. 헤란의 어깨에 인수의 얼굴이 기대졌고 헤란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근처 해안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창밖으로는 점점 밝아오는 바다가 보였다. 이상하네요. 헤란이 말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이런 대화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마도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가족들과는 늘 뭔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인수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헤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졌다. 설거지와 빨래, 아이들 뒷바라지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인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처럼 보였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가 물었다. 헤라는 한동안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당신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에 부딪히며 영원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헤란이 중얼거렸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인수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바다가 아니라 헤란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실 때마다 그들은 어린 아이처럼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한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런 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헤란이 말했다. 예순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오전 10시가 되자 현실이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다. 헤란의 핸드폰에는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인수 역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겠죠? 헤란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만남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강릉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기차역까지의 짧은 거리가 아쉬웠다. 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혜란이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제가 정혜란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었던 시간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남은 비밀로 묻히겠지만 제 남은 삶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차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차량에 탔지만 이번에는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혜란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은 분명히 다르다고. 비록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길로 떠났다.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이 아름다운 만남을 더욱 순수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혜란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남편과 아이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들이 연달아 도착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잘 다녀왔어요. 곧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김인수 씨. 제가 한 사람의 여자였던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서울의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갔지만 혜란의 가슴에는 여전히 강릉 바다의 파도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할 것이었다.